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성에게 더 적극적이다에 대해서 말씀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마니토바 대학의 연구진은 개인의 자존감이 이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60명의 남녀 대학생을 모집했어요. 연구진은 먼저 설문을 통해 각 학생들의 자존감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 실험 목적은 낯선 이성과의 친화력 특정이라고 한 뒤 미리 섭외된 매력적인 이성과 영상을 통해 대화를 하도록 했어요. 단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만약 상대 이성이 실험자를 마음에 들어하면 두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될 거라고 했고,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학교 규정상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영상을 통해서만 대화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높은 자존감 대 낮은 자존감. 연구진은 모든 학생의 영상을 꼼꼼히 분석해 각 학생이 얼마나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는지 기록했습니다. 호감 표현 기록, 예를 들면 미소 3번, 만나자고 말한 거 1번, 머리 만짐 2번 등등. 그 결과 대화 후 이성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호감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지극히 간접적으로만 자신의 호감을 표현했죠. 이것은 연구진도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상황이었어요. 놀랍게도 학교 규정상 상대 이성을 만날 수 없다고 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걸로 나타난 거예요.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거절의 가능성이었어요. 전자의 경우 상대가 날 마음에 안 들어하면 만남을 거절당할 수 있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차피 만날 수 없으니 애초에 거절당할 가능성이 없었죠. 즉,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거절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한 반면, 거절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호감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표현은 자신 있게. 흔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 표현에 능숙합니다. 단지 상황이 받아줘야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존감의 수준이 연애 성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에게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표현이 소심해지고 간접적으로 변하는 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적으로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의 시작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결국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민망함 따위는 잠시 접어두세요. 관계의 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못 먹어도 고하는 태도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이유. 사랑은 정말 강력한 감정이에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때로는 한 사람의 성격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15년 지기 친구가 사랑에 빠지더니 얘가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이건 단지 느낌뿐이 아니랍니다. 이번에는 사랑에 빠졌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뉴욕 주립대학의 심리학과의 아서 아론 교수는 325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해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설문을 실시했어요. 설문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단어를 나열해보세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2번째, 당신은 지금 사랑에 빠져있나요? 아론 교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석해봤어요.
놀랍게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기는 두 가지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정체성의 확장이에요. 아론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묘사한 단어를 19가지 그룹으로 나눈 후 사람별로 몇 가지 그룹의 단어를 썼는지 비교해봤어요. 사용한 단어의 수를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6.15개, 보통 사람은 5.25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평균 17%나 많은 종류의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말하자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좀 더 풍부하게 묘사한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자존감의 향상이었어요. 자신을 표현한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로 나눠서 분석해봤더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묘사할 때 긍정적인 단어를 3배 이상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자신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아론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 준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은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을 멋지다고 생각하고 존경해 주죠. 당사자는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상대를 통해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다고나 할까요? 또한 연인과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만큼 상대방의 모습 또한 점점 나의 정체성 안에 편입이 돼요. 여기서도 정체성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자존감은 왜 높아지는 걸까요? 이건 쉬워요. 누군가가 날 많이 좋아해주면,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많이 좋아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날 좋아해준다는 느낌이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사랑할 때 생기는 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변하기 마련이고 그 가장 강력한 과정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해준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요. 사랑은 단순히 하면 좋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세요. 당신의 썸이 연애로 당신의 연애가 더 행복한 연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존감 낮을수록 이성에게 더 적극적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봬요. 안녕.